아침부터 잿빛 구름이 뒤덮인 진건축 건물 앞. 전날의 긴장감이 채 가시지 않은 대기 속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여인이 있었다. 말끔히 머리를 묶고 화장을 지운 민낯으로 나타난 이는 진상하였다. 과거의 화려한 외모와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얼굴에는 지친 자국과 필사적인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건물 입구를 망설이다가 진중배의 사무실로 향한다. 사무실 안. 진중배는 자료를 정리하다가 들이닥친 진상아를 보고 순간 놀란 표정을 짓는다. 그녀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그의 책상 앞에 엎드린다. 아버지, 아니 회장님, 저 정말 새 사람이 됐어요. 아무 일이라도 시켜주세요. 제발이요. 청소라도 시켜주세요. 진중배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묻는다. 진짜 청소라도 하겠다는 거냐? 네. 뭐든지 할게요. 물걸레질이든 쓰레기통 비우는 거든 다 할게요. 버려진 인생이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잠시 침묵하던 중배는 짧게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 그럼 청소부터 시작해. 진상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조아린다. 그렇게 해서 진건축의 청소부로 다시 입성하게 된 그녀. 하지만 진심 어린 반성이었을까? 그녀는 걸레를 손에 들고 복도를 청소하는 척했지만 눈은 항상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한편 진중배는 조용히 선주를 불러냈다. 사무실 구석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그가 말한다. 선주야,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자. 유전자 검사요? 그래. 말만 가지고는 더는 확신할 수 없잖니. 너와 내가 진짜 어떤 인연으로 묶여있는지 밝혀야 할 때다. 그 말을 들은 선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곧이어 남진이 그 자리에 합류한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이미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자료를 들고 와 진중배에게 건넨다. 이건 검사 준비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진상아는 분노에 가득 찬 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전남진을 불러낸다. 그는 고개를 들기도 전에 그녀에게 한 차례 밀쳐진다. 선주가 친아버지 찾는 걸 도와준다고. 남진은 당황한 얼굴로 묻는다. 그럼 안 돼. 배신하기만 해봐.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 줄 알아. 선주가 그 집안에 발을 붙이는 순간 우린 끝장이야. 하지만 그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진은 말없이 뒷모습을 보이며 방을 나선다. 이제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기울고 있었고 진상아의 경고는 더 이상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소우와 선주는 건암의 과거 흔적을 찾아 그가 살았던 외곽 시골 마을로 향한다. 오래된 흙길과 바람 부는 들판 사이 허물어진 민가가 군데군데 남아있는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소우는 수첩을 들고 조심스레 묻는다. 이 당시에 여기 살던 사람들 자료가 거의 없어요. 주소도 폐지됐고. 그때 근처 벤치에 앉아있던 노신사가 슬쩍 다가오더니 말을 건다. 자네들 누구 찾는 거야? 선주는 조심스레 고개를 돌려 묻는다. 혹시 건암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 마을에 예전에 살던 분인데.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훑어본다. 그리고 낮게 읊조린다. 그 양아치 말이지, 내 기억이 맞다면 딱 그 눈빛이었어. 자네 그 사람 딸인가? 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노인은 조용히 목을 축이며 말을 이었다. 건암 그 사람 마을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많았어. 도박에 여자들 문제도 심했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애 하나를 업고 다녔다네. 선주는 그 말에 전율을 느끼며 묻는다. 애요? 여자아이요? 그래. 여자아이. 항상 등 뒤에 업고 다녔지. 누굴 피하듯이. 그게 자네였나 보구먼. 이야기는 점점 충격으로 번지고 있었다. 선주는 고개를 떨구며 말없이 숨을 들이쉰다. 옆에 있던 소우는 조심스레 손을 내민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가야겠죠. 끝까지. 그녀는 노신사에게 다시 묻는다. 혹시 그때 그 애랑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노인은 입술을 굳게 다문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 남자아이를 서울에 맡기고 돌아온 다음부터 마을에서도 사라졌어. 누구한테 맡겼는진 몰라. 근데 그때 같이 있던 여자가 심순애 닮은 사람이었던 것도 같고.
선주는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되뇌인다. 심순애 또 그 이름이야. 제114와 모든 것이 다시 심순애라는 이름으로 수렴하고 있다. 진상아는 무너지고 선주는 진실에 가까워지며 진중배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린다. 피선주의 인생, 그 정체의 실마리는 다시 하나의 문을 향해 나아간다. 그 문 너머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아버지의 이름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거짓인가?